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이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 조선업체들의 수희의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해군력이 결코 떨어지는 곳이 아닌데 지금 동맹국들하고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은 미중 갈등 대응과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해서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어떤 조선 기술력이라던가 생산 능력은 목표하는 바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맹국과 손잡고 군함 건조나 유지 보수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한화그룹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이라던가 HD 현대중공업이 미군과 협약을 맺고 함정 유지 보수 시장에 진출한 것도 어떤 이런 협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 협력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미국 해군이 원하는 규모의 군함을 확보하려고 하면 앞으로 30년간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으로 이제 군함 건조에 투입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 산하 기관이 이제 밝혔습니다. 네. 미국 의회 예산국이 미 해군의 2025년 건조 계획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군함을 작년 295척에서 2054년 390척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네, 결국 앞으로 퇴역하는 군함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을 새로 도입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30여 년간 전투함 293척과 군수 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의 군함을 새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새로 건조할 군함에는 이제 항공모함 6척, 이제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10척,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공격형 잠수함 59척 등 총 건조 비용이 1조 7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00조 원에 달합니다. 잠수함이 총 건조 비용이 한 49%를 차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군함을 이제 만들면서 과거에 있던 군함은 또 퇴역을 시키기 때문에 2027년에는 총 군함 숫자가 지금부터 적은 283척으로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함대의 화력도 한 5에서 10년간 조금 감소는 하지만 2030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미국 의회 예산국은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려면 연평균 한 358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해군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비용보다는 한 19% 많은 것인데요. 이는 일부 군함의 건조 시간과 비용이 해군의 자체 예상보다 상당히 좀 많았다는 점을 좀 고려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조선 기술에 대해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곧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도 우리나라 조선 산업과의 협력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도 동맹국을 이용한 미군 해군 육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6일 미국의 한 라디오 쇼에 출연을 해서 미국海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배를 만들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독도 없고 이제 선박 건조 준비도 안 돼 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규모로 이제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역량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 기업에 좀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K조선에는 좀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경 이제 대선 당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가진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과의 협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하고 협력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중국이 세계 조선과 해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미국 정부가 이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이제 무역 대표부는 작년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이 조선 해운을 이제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서 자국 산업의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중국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는 금융 지원이라던가 장벽 강화, 장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탈취 등이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또 이제 자국의 조선 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또 억누른 것으로도 또 알려졌고요. 네. 이러한 특혜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조선 산업 점유율을 보면은 한 2000년대엔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2023년에는 50%를 넘겼어요. 이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래 조선 산업 점유율 1등이었는데 이 자리를 중국에 내줘야 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네. 이 같은 분석이 이제 미국 차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라던가 중국의 건조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중국의 조선업 견제에 대한 어떤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라이벌인 중국 이제 조선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AI 칩 수출 통제한 정부 비판. 이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이게 새 규제를 발표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경제원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신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자 엔비디아가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우리나라 등 이제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를 하고 동맹국도 우려 국가도 아닌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신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동남아나 중동 등의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역량을 키운다던가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어떤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네. 이 엔비디아는 수출 규제안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성명까지 내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성명에서 바이든 정권은 퇴임 직전에 200페이지가 넘는 규제를 비밀리에 적절한 입법 검토 없이 작성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면서 이와 같은 대대적 과잉 조치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설계되고 판매되는 방식에 대해서 관료적인 통제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엔비디아가 공개 성명으로 미국 이게 개인은 아니고 이제 사적 기업인데 이제 미국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드물다면서 트럼프 차기 정권의 수출 규제를 좀 완화할 목적으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발끈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 미국 경쟁국들의 반도체를 많이 팔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맞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이외의 고객으로부터도 매출의 한 56%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중국 매출 같은 경우는 약 17%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수출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칩의 절반 정도가 이 수출 규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시장이 크게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네. 어떤 2기 행정부가 시작되는데 그렇죠. 이 규제가 실제로 강행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출 통제가 발표에 한 120일 지나서 발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20일에 취임하는 이제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네. 두 행정부가 이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개별 기업이나 국가적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소식 하나 더 있는데 네. 이 최신 칩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등 이제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과열 문제로 최신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엘의 렉 주문을 이제 연기하고 있다고 이제 미국 현지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렉이라는 건 데이터 센터에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서랍같이 생긴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칩과 케이블, 기타 필수 장비들을 이제 안전하게 담고 서로 연결하는 필수 장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블랙엘 칩이 장착된 렉의 첫 번째 출하분에 이제 과열이 발생을 하고 칩 간 연결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주문이 연기되고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들은 약 한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블랙 렉을 이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렉 결함으로 일부 고객들은 이후 버전의 렉을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전 버전의 GPU를 좀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AI 칩인 호퍼를 좀 구매하는 고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그래서 이 같은 결함에 블랙의 칩 판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젠슨 왕 CEO는 이제 4분기 매출에서 블랙엘 칩으로 수십억 달러인 이전 목표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천정부지 기름값, 주유소 휘발유값 1,700원대 돌파. 이 주유소 휘발유 값이 벌써 1,700원대를 깨고 올랐습니다. 네, 이제 국내 휘발유 가격이 5달 만에 리터당 1,700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이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어제 1,702원을 기록한 뒤에 오늘 1,703원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주변에도 1,700원대로 좀 바뀐 지 좀 된 것 같은데 평균 가격이 1,7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최근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1,772원이고 작년 12월 19일 1,500원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러다가 한 2,000원대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역시 이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휘발유 가격이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공행진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한 78.82달러였는데 이는 한 5개월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네. 거기다가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달 10일에 미국 정부가 러시아 석유회사와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하는 유조선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이후에 공급 감소 우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로 러시아 원유 주요 구매국인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달러 환율이 역대급으로 치솟는 등 이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수입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종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선 그래서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